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에 나와 있는 그 응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5절에 정책 응용 사례 해가지고 이민자의 노동시장 영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쪽에서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동시장 중에서 뭘 볼 거냐면 균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노동 공급이 증가된 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니 그걸 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을 지지하거나 혹은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 공급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노동시장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민을 지지하거나 이민을 억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1950년대는 매년 오로지 약 25만 명의 이민자만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는데 커다란 정책 변화로 65년도에 대규모 이민의 부활을 목격해서 옛날에 미국이 이민자들로 인해서 채워진 나라인데 또 다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합법 여부를 떠나서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민 정책이 다시 쟁점화됐는데 여러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이민이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불러불러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까지 그런데 마지막 줄 보세요. 핵심적인 문제는 이민자들이 자국 태생의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기회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민자가 들어와서 자국의 본국에 우리 책에서는 원주민이라고 할 거예요. 원주민들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 제1장에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와 뭐에 영향 미치는가? 맞아요. 고용에 어떤 영향 미치고 아니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자, 오른쪽 페이지가 보시면 첫 번째 줄 이민자에 대한 단순한 가정 모형은 이민자와 원주민이 생산 과정에서 완전 대체. 자, 우리 가정을 할게요. 가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민자와 원주민이 보완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대체 관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와 원주민 사이에 완전 대체 관계 요소. 이 완전 대체 관계라는 것은 이민자가 원주민 쪽을 밀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똑같은 유형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유형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똑같은 동일한이라고 할게요. 동일한 기술을 소유하여 보유하여 동일한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다음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의 유입이 단기에 이러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단기라는 건 뭐다? 맞아요. 거기 보시면 K가 고정되어 있는. 자,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분석은 단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장기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단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요. 밑에 고용이 나와 있는데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 네 번째 줄 보시죠. 노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N0에서 E1으로 증가하고 임금은 W0에서 W1으로 하락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자, 노동에 대한 수요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노동에 대한 공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용자 수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제 균형점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N0로 돼 있습니다. N0. 자, 그런데 이제 거기 N0인데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노동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늘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E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서 W1으로 하락한 거예요. W1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W0가 이렇게 있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줄 보세요. 이 정도의 임금 수준에서 이전보다 적은 수의 원주민들이 기꺼이 일을 하려고 하는 점을 주목해보자. 임금이 떨어졌잖아. 그럼 기존에 원주민이라고 있어. 본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 하락 때문에 얘가 줄어든 거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원래 1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민자들이 만약에 50명이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임금이 변화가 없으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50만큼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50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노동시장에 노동의 근로자들이 150명이 됩니까? 원래 100명 있었잖아. 50명 들어오면 150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왜요? 임금이 떨어지잖아. 임금이 떨어지니까 이 파란 색깔 요거 내려가는 게 요거랑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임금 하락으로 본국의 근로자들이 일부 줄어들어요. 일부 줄어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80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80명으로 줄어드는데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50명 들어오니까 이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 길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는 몇 명이 된다고요? 맞아요. 80명에서 50명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130명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원래 이민 전에 근로자 수는 몇 명이었냐면 100명이었어요. 100명. 이민이 50명 들어오게 되면 근로자 수가 150명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150명이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겠죠? 왜 그렇게 됐지? 맞아요. 본국의 임금 하락으로 인해서 본국의 근로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거기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어떤 면에서는 이민자가 원주민의 임금을 하락시켜서 일부 원주민 근로자들이 더 이상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가져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정리해보면 이민의 증가로 이민 여기서 얼만큼 50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임금 하락으로 임금은 하락하게 되고 하락돼요. 근로자 수가 어떻게? 일부 감소하는 거예요. 본국의 원주민이라고 했어요. 본국의 원주민의 근로자가 수가 일부 감소해요. 근데 이 감소하는 게 일할 의욕이 떨어져서 감소하게 된 거야. 임금이 하락되니까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본국 원주민의 근로자 수가 일할 의욕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의욕이 감소, 줄어들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원주민들, 이민자가 들어와서 원주민들의 근로자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전체가 150명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늘어나는 거는 이민자 수보다는 작게 늘어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일자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임금 하락으로 일자리에서 본국의 근로자 일부가 나 일하네 하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밀어버린다는 효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따라 그러므로 원주민과 이민자가 완전 대체 요소일 때 이민의 단기 영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 분명하다. 어떻게 분명하다?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자, 정리할게요. 자, 분명한 결론 보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네, 그 다음에 자본이 고정돼 있어요. 자본이 거기 보시면 고정돼 있는 한, K가 고정돼 있는 한, 고정된 경우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이민의 증가가 임금과 원주민의 고용을 하락시킴으로써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민이 일어났어요. 이민의 증가는 우선 임금을 하락시켰죠. 임금을 하락시키게 되고요. 또 고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용도 하락하게 되는 거야. 고용도 하락해요. 원주민들의 고용자들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 시장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증가한 거는 본국의 고용자들은 줄고 노동자는 늘긴 늘지만 이민자들로 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원주민과 이민자가 완전 대체 요소라는 가정은 미심쩍다. 앞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쪽으로 와보시면 완전 대체 관계로 서로 가정 자체가 동일한 기술을 갖고 동일한 일자리를 놓고 싸운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요 가정은 나중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완화시키거나 변형하기도 해요. 완화시키거나 변형이 가능합니다. 변형 가능. 어떻게 변형합니까? 거기 보시면은요, 이민자들의 경우 노동 집약적인 농업 생산에 특화된 기술.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 사람들이 왔어. 근데 우리나라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농사에 어떤 재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거기 나와 있는 노동 집약적인 거기 보시면 농업 생산에 특화될 수가 있네요. 특화될 수가 있어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본국의 근로자들은, 본국의 원주민들은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이런 인적 자본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의 이런 기술을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주민들이 이제는 기술 수준에 적합한 업무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얘기는 뭐예요? 변형 가능하다.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완전 대체가 아니라, 완전한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로 할게요. 어느 정도 보완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요. 현실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네, 죄송해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러면 이민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원주민들의 오히려 생산성을 또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자, 이민자의 유입은 원주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향상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원주민이 보완 요소, 거의 고딕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집단이 생산 과정에서 보완적이라면 이민자의 숫자 증가는 오히려 원주민들의 한계 생산을 향상시켜서 노동 수요 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원주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우선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보게 되면 위에 그림 나와 있죠. 그래서 동일한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라고 쓰고요. 다른 노동시장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원주민 시장은 이거 있고,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원주민 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야. 수요의 증가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오히려 일자리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또 임금도 상승할 수 있다.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기 보세요. 이전에 일하는 게 별로 수익성이 없었어. 우리가 이제 막 농사 짓거나 과수원 할 때 별로 사람도 없고 해서 수지가 맞지 않았었는데,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본국인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쓰면서 임금도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이 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더욱이 이전에 일을 하는 것이 별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일부의 원주민들이 이제는 인상된 임금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만드는 유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새롭게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임금이 인상되죠. 임금 인상으로 원주민들의 근로자가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저기 단기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완전 보완적일 때랑 대체제일 때랑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이 대체제일 때를 상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지금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 자, 여기서 다시 이민자와 원주민이 완전 대체 요소라고 가정해보자. 단기에는요, 첫 번째 줄, 이민자가 시장 임금을 낮추고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킨다. 이거 보세요.
시장 임금률을 점차 떨어뜨리게 되고요.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게 돼요.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 고용주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네, 거기 한번 보세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낮은 임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증가된 수익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업은 고용을 확장하게 되고요. 낮은 임금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밑줄 치세요. 시간이 흐르면서가 장기야. 자본을 시장에 끌어들인다. 자, 임금이 하락해. 그래서 고용주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성이 증가하죠. 아니, 임금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증가한다고요. 고용주들은 수익성의 증가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신규 기업이 창업한다는 게 이제 진입한다는 거예요. 진입을 하여 여러분, 기업이 진입하려면 당연히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게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원이 노무사 시장이 하나 더 생겼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만약에 학원이 하나 더 생기면 건물뿐만 아니라 책걸상, TV, 이런 칠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면서 자본을 시장으로 끌어들인다. 자본의 증가, 그렇게 보셔요. 자본의 증가를 유인하고 자, 그 결과 맨 마지막 째줄 보세요. 자, 자본량의 증가는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원주민의 공급에 발생했던 충격을 완화시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고요. 노동에 대한 공급이야. 자, 순서대로 한번 할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노동에 대한 공급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했어. 그러니까 균형점이 0에서 1점으로 이렇게 왔다 할게요.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서 고용은 증가했지만 기존의 본국의 근로자 수들은 줄어들었어요. 구축된 거 보이시죠? 얘가 80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얘가 100, 얘가 130 이렇게요. 자, 50명의 사람들이 이제 증가했는데 이게 이민자들이 이만큼이 증가한 거고요. 본국의 근로자들은 임금 하락으로 이렇게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13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본국의 근로자 80명 더하기 이민자 5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기업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이해되시죠? 한계 생산이 올라가요. MPL이 MP2라고 쓸까요? 2라고 쓸게요. 얘가 상승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어디까지 이동합니까? 하면은요. 여기까지 이동하게 돼.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생산함수, 곱터클라스 생산함수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얘가 이렇게 증가해서 새로운 균형점은 2점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임금이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여기요. 기존의 근로자들은 이렇게 100명 그대로 있고 새로운 이민이 50명 들어와서 150명이 이렇게 고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기 두 번째. 자, 장기에는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과연 장기의 수요 곡선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이 조금만 이동한다면 여기 조금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탄력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A는 조금 이렇게요. 그러면 임금은 조금 상승하지만 고용이 많이 늘진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이 이동했다라고 할게요. 많이 이동하면 B같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임금은 더 올라가고 고용이 더 증가한 결과를 초래해요.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게 우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읽어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아주 조금만 이동한다면 이민자와 경쟁하는 원주민이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임금이 여기가 조금이에요. 조금 A라고 할게요. A, 여기가 A.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이 이동한다면, 그래서 큰 폭으로 이동한다면 원주민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지고 오히려 여기요 B로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얼마나 이동하는가는 뭐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생산 함수에 내재되어 있는 생산 함수의 생산 기술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기술에 의존한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좀 보세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산함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장기에는 여기 임금이 고용이 증가하는데 얼마나 증가할지, 임금이 얼마나 상승할지, 그거는 요 생산함수의 생산 기술로 의존해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할게요. 이 대문자로 씁시다. 대문자로 이렇게 있어서 A, K의 알파, 여기 또 L이라고 썼어요. 1-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생산함수 이거 기초 경제학에서 많이 봤죠. 이게 뭐라고요? 노동과 자본 이외의 나머지를 나타내는 생산 기술이고요. 생산 기술. 자, 그래서 상수 이렇게 됩니다. 상수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는요 1-알파도 마찬가지인데 상수로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할게요. 알파는 0과 1 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알파도 0과 1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게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특성이다. 그 별표 아시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CRS라고 얘기합니다. CRS라는 게 뭐냐면 C가 컨스턴트예요. 컨스턴트 리턴스 투 스케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불변 일정하다는 거야. 규모 스케일에 대한 리턴 수익 보수가 컨스턴트하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보수라고도 해요. 불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뭐예요?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키면 아웃풋도 정확하게 2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노동과 자본을 T배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알파 이렇게 똑같이 알파 1-알파 지워져 가지고 이 경우는 1차 동차 함수가 되는 거죠. 불변인 1차 동차 생산 함수이다. 이렇게요. 여기서는 이거 설명드릴 시간 없어요. 그 연기 때 우리가 설명하니까 그걸로 잘 봐주세요. 아셨죠? 이건 알고 있을 거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생산함수가 일반화시켜서 A는 의미 없으니까 빼도 되고요. 노동의 알파, K의 베타 이렇게 되면 이거인 경우 이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차 동차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지금 두 개를 더하면 여기서는 베타가 1-알파니까 두 개 더하면 1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1차, 이게 2면 2차. 그리고 1차인 경우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보수 불변 이렇게 돼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키면 아웃풋도 딱 2배 이렇게 나오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 미국 경제가요 이와 같은 4-1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경쟁 노동시장에서 요소 수요 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가격은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로 주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노동과 자본의 대가는 우리가 한계 생산 역설 기억나세요? 한계 생산 역설, 이거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고요. 역설에 의해서 분배되고 이게 뭐냐면 한계 생산 가치만큼 받는 거죠. 우선 임금은 어떻게 돼요? 임금은 P가 거기는 그냥 1달러 해서 그런 거지. P 곱하기 MPL이에요. MPL. 자본의 가격은요. R은 P 곱하기 MPK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P를 거기 1달러 1달러 집어넣었으니까 지워도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VMPL 이렇게 되잖아요. VMPK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로 하면 R분의 W는 이렇게 하면 PP 지워지잖아. 그러면 MPK분의 MPL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한계 생산을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L로 미분하면 1-알파가 밑으로 내려가요. 1-알파가 밑으로 내려가고 A는 그냥 써주고요. K에 저기서 알파는 놔두고 L에 1-알파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PK는요. K로 미분하면 알파가 내려가요. 알파가 내려가고 그 다음 A는 그냥 써주고요. K에다가 하나 빼주면 알파 마이너스 1 L에다가 이건 그냥 놔두면 되죠. 1-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게 4-2, 4-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분자의 노동을 절 먼저 쓰긴 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식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는 어떻게 돼요? 알파를 정리하게 되면 R이라고 쓸게요. R을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요. 알파 A 요걸 나눌게요. 요거 L분의 K로 나눴어. L분의 K. 그러면 얘는 알파 A에다가 L분의 K로 정리했고요. 그럼 L 요거 밑으로 내리면은 알파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시죠? 자, 요거요. L에 1-알파는 이거 다시 쓰면 L에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서 분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L분의 K로 쓰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알파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거 W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W는 역시 마찬가지야. 요거 1-알파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A 그대로 있죠. 이것도 뭐 K분의 L 써도 되는데 L분의 K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 L에 알파 하면서 마이너스 없애면 되죠. 그래서 L분의 K에 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임금과 자본에 대한 예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때 여기 자, 이민의 증가는 국가 경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면 이민으로 L이 증가시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L이 증가하면 이게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그렇잖아. 증가시 W는요. 하락하고요. K는 어떻게 돼요? K는 L이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분모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은 상승합니다. R은 상승해요. 상승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제 분모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높아진 자본 수익률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노동에 대한 가격, 노동에 대한 수익률이 뭐 이거랑 똑같은 거 한계 생산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가치, 자본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가 훨씬 높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되니까 K의 증가를, 크기의 증가를 유도하고 K의 증가를 유도하는 거야.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오히려 감소시켜요. 왜요? 아니, 노동의 한계 생산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요, 우선 요거에 초점을 맞추면 K의 증가가 유도가 되고요. 우리가 단기는 뭐야? 단기에서는 요 K가 늘렸다 줄였다 못하는 거잖아. 지금 전제는 단기와는 달리 이렇게 쓸게요. 단기와는 달리 장기에는 K가 증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다고. 단기에는 조정을 할 수 없는데.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높아진 자본 수익률은 자본량의 크기의 증가를 유도하게 될 것이고, 발생할 수 있는 자본량의 증가가 자본을 계속 쓰면 자본의 한계 생산도 떨어지면서 얘도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자본의 수익률이 원래의 정상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균형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어서 되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이러한 논거는 자본의 수익률이 장기에는 R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R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률이 두 번째 줄 보세요. 장기에 고정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본 노동 비율 또는 장기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요. L분의 K가 고정된 상수야. 얘가 고정된 상수야. 상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세 번째 줄 거기 계속 보세요. 이민으로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예를 들어 20%만큼 증가하게 되면 자본량 또한 장기적으로 20%만큼 증가해야 된다. 자, 여기요. 요거 값이 고정이라 할게요. R이 고정이라고 하면 장기에 고정이면, 자, 알파와 A는 다 고정인 거 아시죠? 알파와 A도 고정인 상태에서 자, 이거 값이 일정하게 되려면 알파도 고정이니까 L분의 K가 어떻게 돼요? L분의 K도 고정이 되어야 해요. 고정이 되어야. 자, 얘가 고정이 되어야 함으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노동이 증가했잖아, 이민으로. 이해 가십니까? L이 증가시 비율이 고정되어야 되니까 K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R 값이 고정될 수 있다. R은 장기에 어떤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를 까는 것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달락 보세요. 이러한 통찰은 이민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쪽으로 오시면 장기 상황을 보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이 만약에 증가했잖아. 그럼 자본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 위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도 내려갔다가 W0였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 번째 달락. 두 번째 줄. 자본 노동 비율이 장기에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거기 나와 있죠. L분의 K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여기 결론이에요. L분의 K 비율이 일정한 경우, 네,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수식으로 나와서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잘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한 그냥 미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생산 가치, 그거랑 임금이 똑같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임금 또한 장기에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이민은 초기에 임금을 낮추는 작용을 해요. 초기에 동그라미 치고 단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동의 증가가 이민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단기에는 어떻게 된다? 단기에는 임금이 하락한다니까요. 잠깐 일시적으로 하락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에는 네, 거기 보시면 고용주가 저렴해진 노동자를 좀 더 이점을 누리게 되면서 자본을 또 증가시켜요. 국가 경제가 원래 이민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자본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가 이제 올라가게 돼서, 올라갔다는 게 이제 이전보다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수준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임금의 변화는 없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자본 수익률과 임금률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러한 예측이 전적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CRS 있잖아.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평균 비용이 일정한 상태고요.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키면 아웃풋이 2배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 즉 규모에 대한 보수 수익 불변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함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제가 얘기하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콥더글라스 형태인데 그건 이제 주로 이렇게 1차 동차일 때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민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민 받아들여도 그만큼 처음엔 충격이 잠깐 발생하는데 충격이 저절로 가시게 되면서 이민이 쫙 이제 몸의 체내로 흡수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는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결론은 총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와 같이 장기 효과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임금이 요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이 증가해서 임금이 잠시 떨어졌다가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고용자들은 여기 150명으로 가게 되면서 150명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이 100명, 외국인 이민자가 50명 해가지고 원주민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로 갔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장기 균형에 도달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본량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즉각적 동그라미 치세요. 즉각적으로 조정되면 그럼 마찰이 없는 거야. 조정비용이 없는 거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장기의 시간이 케인즈의 유명한 재담 인더 롱런 우리는 모두 죽어버릴 거다. 죽는다. 그러니까 장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거야. 당장이 중요하지 뭐.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은 아닐 것이다.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자, 그것도 결론이죠. 이민이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이민자와 경쟁하는 원주민의 임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어느 기간 동안 단기에는 잠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지만 이민자의 유입에 맞춰가지고 경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 영향은 약화될 것이다. 이런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자, 밑에 공간적인 상관관계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우선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얘기가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미국의 뭐 마리엘 항구의 보트 승선의 이민자들 해서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으로 쿠바인들 막 몰아내고 해가지고 쿠바인들이 유입되었을 때 미국의 마이애미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88페이지에도 가보시면 자연 실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사람, 사회 집단을 실험을 마루타 같이 실험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야 이론이 맞나 틀리나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두 개 자연 실험이 있는 경우에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거기 나와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뭐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190페이지에도 그 통계 분석하게 되는 이제 노경을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이론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야 실제 이렇게 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통계치를 계산해내는 계량 분석을 할 때 나타내는 그런 작업이 뭐 지난번에 봤습니다. 컨트롤하는 집단과 트리트먼트 집단 같이 비교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프라임 법학원을 다니지 않았었는데 프라임 법학원을 다녔더니 뭐 아니면 선택 과목을 바꿨더니 점수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선택 과목을 바꿔가지고 효과를 본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그런 건지 그걸 이제 잘 분리해내는 작업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0페이지에 원주민은 이민자에게 반응하는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뭐 별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192페이지에 가보시면 점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셔도 돼서 우선 넘어가는 겁니다. 뭐 발에 의한 투표도 나와 있어요. 밑에서 6번째 줄에.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민자 유입에 발에 의한 투표하는 방법으로 반응하고 이제 동네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효과 해가지고 야 그 진짜 효과랑 가짜 효과 우리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분리해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잘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4페이지에는 이민과 임금 구조 해가지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수평축에는 이민자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수직축에서는 로그로 나타내는 임금의 변화율이에요. 로그로 했으면 이게 우하향한다는 건 뭐야? 이민자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떨어진다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에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차 장기에는 오른쪽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이민자들의 유입이 임금에 미친 영향이 단기에는 좀 크죠.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들의 시장에서는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대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중퇴 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고요. 장기로 가면 역시 그런 효과가 상쇄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인 이민자를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기와 장기에 미치는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잘 보셔도 되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를 주어질 거야. 생산함수를 주어진 다음에 그렇게 콥더글라스 같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생산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노동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임금과 자본의 가격 R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좀 잘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자연재해와 노동시장 정책 응용 사례 6번째 거 한번 6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